안녕하세요. 예, 이번 시간부터는 JUnit을 사용해서 TDD 개발이라고 하는데, 뭐 테스트 주도 개발이라고 하는데, 뭐 유닛 단위, 단위별로 테스트를 해서 좀 더 신뢰성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자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단위 테스트를 하는 이유는 저번 시간에 잠깐 말씀해 드렸던 바와 같이 예상된 범위 내에서 우리가 만든 메소드라든지 프로그램이 운용되면서 예기치 못한 오류 같은 것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죠. 뭐 단위 테스트라는 게 어떤 큰 시스템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큰 시스템의 어떤 일부분들을 메소드나 클래스 정도 뭐 이렇게 되는 규모들을 약간 미시적인 수준에서 테스트를 해보는 것인데, 이렇게 하나씩 해보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 전체 시스템의 골격에 대해서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이고, 이 전체적인 프로젝트 전반에 대해서 설계를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부터 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계를 해봐라 그러면은 사실 이렇게 쉽게 손을 댈 수 있는 그런 게 아니죠. 하지만은 이게 약간 그 유닛 단계에서부터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면은 전체 프로그램을 조금씩 설계하는 부분도 가능해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단위 테스트라는 게 뭐 우리가 만들고자 하는 메소드가 뭐 수백 가지가 되겠지만은 그 만드는 메소드 전체에 대해서 테스트를 한 게 아니고, 어떤 특정 알고리즘이 들어가는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그 시간이 약간 걸리는 계산 부분, 반복되는 구문,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본다는 것이죠. 그래서 뭐 전체를 테스트하는 게 아니니까 뭐 귀찮다고 뭐 생각할 필요는 없고요. 필요한 부분만 적재적소에 테스트를 해서 안정된 프로그램을 만드는 거니까, 그런 검증된 코드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이니까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럼 먼저 JUnit이라는 프레임워크, 뭐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기 전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잠깐 생각해봤던 간단한 계산기 메소드를 한번 만들어 보면서 어떻게 테스트를 하고 뭐 진행되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간단하게 계산기라고 하는데 덧셈 기능만 있는 간단한 메소드만 작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들 뭐 클래스 타입은 calculate라고 하고요. 그리고 간단히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는 코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더블형으로 결합값을 받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만든 메소드에서 add라는 메소드에 두 값을 집어넣어서 그 결합값이 우리가 10과 50을 집어넣었을 때 add라는 메소드이기 때문에 결합값을 생각해 보는 게 당연히 60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결과값을 비교를 해보는 것입니다. 60이 안 나왔을 경우는 이게 뭔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에 대한 에러 메시지를 표출해 줘야 되겠죠. 그래서 뭐 결과값을 이런 식으로 오류 값이 뭐 이것이다 해서 표출을 해보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맞게 됐을 때는 뭐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고요.
이렇게 처리를 해도 되겠죠. 근데 뭐 굳이 이런 것들을 다 표현하면은 뭐 OK라는 메시지 자체도 여기 메소드 대해서는 뭐 불필요한 것이니까는 결합값이 뭐 true일 경우에는 아무 반응 없이 지나가도록 만드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굳이 이렇게 하지 않고 이렇게만 오류가 났을 때만 표시하도록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필요한 클래스를 만들어 둬야겠죠. 두 인제값을 받아서 간단하게 덧셈만 하는 것이죠.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덧셈 메소드니까 당연히 두 소수값이든 정수값이든 음수든 양수든 값을 받아서 더해가지고 리턴을 해주는 게 되겠죠. 자, 그러면은 한번 출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현재 상태에서는 아무 메시지가 출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우리가 만든 메소드가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거라고 확인이 된 것이죠. 우리가 예상된 값이 60이 나왔기 때문에 정상적인 출력이 된 것이죠. 자, 그러면은 이게 지금 완벽하게 테스트가 된 거라고 봐도 될까요? 그렇지는 않겠죠. 지금 우리는 테스트가 정수만 시행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정수 테스트라고만 이렇게 말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만약에 소수 테스트를 한다 그러면 다시 이렇게 테스트를 해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리절트는 이렇게 하고요. 두 번째 테스트는 소수 테스트라고 해서 뭐 1, 2, 3 뭐 이렇게 적용을 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계산을 예측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너무 어렵게 할 필요는 없고요. 여기에서 결과값이 15.123 이렇게 나오면은 정상적인 출력이 되는 것이죠. 시행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소수 테스트도 정상적으로 출력이 된 것이고요. 그러면 이번에는 뭐 음수 테스트를 한번 할 거예요. 음수 값 테스트를 해서 마이너스 5로 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력을 하면은 자, 에러가 발생되는 게 보이죠. 이 부분은 여기에 값이 5.153이 나와야 되니까요. 자, 값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과값이 보면은 지금 예상값이 5.123이 나와야 되는데 이게 지금 5.123이 정확히 나오지 않고 5.12299 이렇게 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 원인은 우리가 더블 형태의 이 타입을 사용했기 때문에 변수 타입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계산에 있어서 연산하면서 이 근사치로 계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상했던 딱 떨어지는 그 숫자가 나오지 않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뭐 테스트를 해봤더니 우리가 예상되는 범위 값이 나오지 않는다 했을 때는 이 메소드로 수정을 들어가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지금 더블형 그 변수형 때문에 근사치 계산이 들어오게 되면은 그러니까 소수점이나 이런 게 근사치 계산이 들어오게 되면은 예상된 값이 표출되지 않는다는 얘기죠. 해결책은 몇 가지가 있겠지만 먼저 첫 번째로 이 오차 범위를 정해주는 것입니다. 오차 범위를 정해서 뭐 이 소수점 값이 뭐 마이너스 그러니까는 1000분의 1 계산이라든지 뭐 1000분의 10,000분의 1 오차 범위면은 값이 정확히 출력됐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되면은 이런 비교 연산자 구면서 되게 불편해지겠죠.
아니면 메소드를 하나 더 만들어 가지고 뭐 컴페어 투라는 거를 사용자 함수를 만들어서 또 이게 비교를 해줘야 되겠죠. 근데 그거는 정확한 뭐 대안책이라기보다도 그 이전에 값이 이렇게 생각하는 범위로 정확히 표출되면 되는 것이니까 그게 더 합당을 하겠죠. 그래서 두 번째로 생각하는 것은 그 변수 형태를 좀 바꿔주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값이 정확히 표출된다면은 뭐 이런 구문들을 변경할 필요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그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인티저나 더블형 뭐 이런 변수형 말고 빅데시멀이라는 변수형이 있는데 그 변수형을 사용하면은 이 W 계산보다는 좀 느리지만은 정확한 값이 표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메소드를 여기에 한번 다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을 주석 처리를 하고요. 빅데시멀이라는 변수 타입을 사용하면 되는데 이 빅데시멀은 따로 추가를 해줘야 되는데요. 바로 추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메스 부분을 추가하면 되는데 빅데시멀이라는 거 추가를 하시면 되고요. 여기 이 부분들은 지금 이제 변수 형태가 안 맞아지기 때문에 일단 주석 처리를 해 놓겠습니다. 일단 이 부분만 값이 정확히 표출되도록 먼저 만들고 나머지 위에 부분들도 적용되는지 또 테스트를 해보면 되겠죠. 그래서 지금 윗부분들이 다 지나갔고 이 음수 테스트가 문제였기 때문에 이 음수 테스트를 먼저 수정을 해본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반환 형태를 빅데시멀 형태로 반환을 하고요. 그 다음 add 메소드 똑같고요. 자, 여기에 이제 인자를 봤는데 여기에서 이제 빅데시멀을 이라는 거를 확인해 보면은 이 빅데시멀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더블 형태보다는 좀 계산이 좀 느립니다. 그런데 이 계산값이 정확히 표출이 되긴 하죠. 근데 이 빅데시멀을 사용할 때 이런 형태로 사용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은 value 1이라고 해서 생성자를 사용해서 만들게 되는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점은 뭐냐면은 이 빅데시멀 생성자에 이렇게 인티저 값이라든 더블형 뭐 이렇게 있는데 스트링 값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정수형 형태로 들어가면은 이 값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는데 만약에 뭐 소수점이 이렇게 포함된다면은 위에 더블형과 같이 근사치로 계산을 하게 돼서 정확한 값이 표출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정수형 계산할 때는 상관이 없지만은 이 실수 계산할 때는 이 스트링 형태로 들어와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 매개변수 형태를 스트링으로 선언을 하게 합니다. 자, 이렇게 스트링 형태로 계산을 뭐 이렇게 하게 되면은 여기가 이렇게 뭐 이렇게 선언이 돼서 정확하게 계산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뭐 생각을 해볼게 이 스트링을 사용함으로 해가지고 추후에 또 불편한 점이 있을지 없을지 생각해 보면은 사실 스트링 계산을 했을 때 정수도 그렇고 소수도 그렇고 음수도 그렇고 다 계산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나중에 이 계산기가 뭐 공학용 계산기로 사용될 경우에는 사인이라든지 어떤 그 파이라는 스트링 그 글자가 들어올 수가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스트링으로 사용해도 나중을 대비하는데 별로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설계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전체적인 그 차후에 연관성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그래서 마저 더 만들어가 보면은 이 부분을 매개 변수 값으로 받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밸류 값으로 두 번째 인자를 받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턴 값을 빅데시멀 형태로 주는데, 여기에서 이 빅데시멀은 이런 연산자로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 빅데시멀 스태틱 연산자를 사용해 가지고 바로 메소드로 호출해서 계산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add 메소드가 구현이 됐고요. 자, 그리고 여기에서는 이제 음수 테스트 값을 비교하는데, 여기도 받아들일 때 더블 형태가 아니고 이 부분을 빅데시멀 형태로 이렇게 받아도 되는데, 이게 또 빅데시멀 형태가 이 if 구문에서 비교할 때 여기 실수 비교, 더블형 비교에서 바로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체크를 해보면은, 우선 여기 add 메소드가 문자형으로 이렇게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러면은 이 값을 리절트 형태로 받으면 되고요. 자, 여기에서 이제 리절트가 빅데시멀 형태인데, 여기에서 빅데시멀이 아니고 지금 더블형 비교를 하고 있으니까는 이 오류 메시지가 뜨는 건데, 자, 이 부분이 빅데시멀이 바로 이 if 구문에서 이 적용이 이렇게 더블형 형태로 비교 연산이 쉽게 만들려면은 이 부분을 약간 수정을 해야 되는데, 리절트 값을 그냥 더블형 형태로 선언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메소드 자체, 빅데시멀 타입의 이 메소드 자체에서 적용을 해주는 메소드가 있는데, 더블 밸류를 사용하면은 바로 적용이 되죠. 그래서 해당되는 이 값들을 연산해서 반환은 이 빅데시멀이지만은 이 빅데시멀을 다시 더블 밸류 바꿔서 리절트 타입을 바꿔서 그냥 비교를 해버리는 것이죠. 자, 그랬을 때 계산이 이제 맞게 되는지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행을 해보면은 어떤 오류 없이 계산이 5.15라고 나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확한 체크를 위해서는 여기 디버깅 포인트를 걸어놓고 한번 체크해보는 것도 괜찮겠죠. 자, 그러면은 이렇게 해서 그 첫 번째 메소드가 이렇게 변경이 된 것이죠. 정수하고 그리고 소수 테스트도 가능하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한번 수정을 했으니까는 또 전체 테스트를 한번 다시 적용을 해봐야 되겠죠. 자, 여기 이 부분을 요 더블 밸류라는 메소드를 적용을 해줘야 되겠죠, 전부. 그리고 매개 변수 타입도 바꿨으니까 이렇게 적용을 해주시고요. 자, 나머지 비교 구문은 변한 게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정수 테스트도 통과되고 소수 테스트도 통과되고 음수 테스트도 이렇게 통과된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이 처음에 만들었던 이 add 메소드가 얼마나 그 불안정한 그 메소드였는지 확인이 되죠. 나중에 어떤 계산했을 때 계산값이 이렇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다면은 이 부분을 또 찾아내기가 상당히 골치 아파지는 부분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하나 그 메소드에 대해서 테스트를 해보는 게 단위 테스트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물론 이 지금 현재 상태에서도 우리가 테스트 해보지 않는 그 상황이 몇 가지가 존재할 수 있겠죠. 예를 들면은 사용자가 공백값을 입력했을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0으로 처리할 것인지, 에러를 발생시켜서 정상적인 값을 입력하도록 만들 것인지, 뭐 이런 부분들이 또 필요하겠고, 아니면은 사인이나 문자, 뭐 파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고 그냥 의미 없는 문자들이 들어왔을 경우, 그럴 경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아니면 그럴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자 입력 창에서 UI에서 그런 문자들이 안 들어가도록 그렇게 인위적으로 막을 것인지를 또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단위 테스트를 진행하면서 계산기라는 조그만 소프트웨어도 이렇게 하나하나의 메소드가 좀 더 검증된 메소드로 구현돼 가는 것을 이 단위 테스트라는 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은 지금은 우리가 제 유닛을 사용하지 않고 단위 테스트라는 거에 대해서 의미를 그냥 한번 살펴본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단위 테스트를 살 때 제 유닛을 라이브를 사용해서 사용하게 되는데 그 부분을 다음 시간에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